안녕하세요. 강원지리교사 함동식입니다. 오늘은 한국지리 5강 충청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지방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역 구분에 있어서 어디에 해당하는 것이냐면 바로 호서지방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호라는 것은 호수인데요. 이 호수가 김제에 있는 벽골제인지 혹은 금강호강을 얘기하는 것인지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오늘날 호서지방을 충청지방이라고 부르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충청지방은 여러분들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충청도 일대를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대전광역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각각의 지역들의 특징들 하나하나 충청지방의 특징을 정리하면서 주요 도시들을 정리할 테니까 잘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충청지방의 지역 특색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충청지방이라고 하면 우리는 앞으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충청북도 같은 경우 충청북도의 도청 소재지는 어디다? 바로 청주에 있고, 충청남도의 도청은 이제 홍성 근처에 있는 내포신도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지방은 수도권과 남부지방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지방의 변화상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남한강과 금강의 내륙수운하고 관련해서 성장했던 곳이에요. 충주, 공주, 부여, 강경 같은 도시들이 가장 대표적인 내륙수운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강경 같은 경우는 조금 표시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과거에 금강을 따라서 내륙에 발달했던 시장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젓갈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사고 팔았다고 해요. 과거 금강이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밀물대에 물이 들어올 적에 이 금강을 쭉 따라 올라와서 강경에 정착해서 거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 1990년대로 가봅시다. 1990년대에는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대전이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날 대전 하면 노잼시티라고 부르는데요. 놀 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살긴 정말 좋은 동네거든요. 이곳은 사실 전통이 깊지는 않습니다. 대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넓은 밭, 그래서 한밭이라고 하는 지명이 한자로 받친 표시가 한자로 바뀐 표기가 대전이 되었어요. 자, 다음 1970년대로 갑시다. 경부고속국도, 호남고속국도, 중부고속국도, 서해안고속국도 등 도로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면서 이 충청지방이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수도권 전철이 천안까지 연장이 됩니다. 이건 꽤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제 천안에서 서울까지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KTX 같은 것들이 개통되면서 수도권과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수도권 과밀화에 의한 분상 정책으로 인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자, 요 내용들을 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충청지방의 인구 변화를 같이 봅시다. 자, 주어진 자료는 인구 증가율에 대한 자료예요. 인구 증가율이 이런 수치를 보이고 있는 곳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이라는 뜻이고, 인구 증가율이 이런 수치를 보이는 곳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자, 그러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눈에 띄는 도시들을 골라내면 당진, 아산, 천안, 진천, 음성, 세종 이런 동네들이 인구가 증가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공통점은 대체로 충청지방의 북쪽 지역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북쪽으로 올라가면 요쪽에 뭐가 있는데 바로 수도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이 지역들의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된다라고 정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몇 가지 도시들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선 첫 번째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천안 있죠. 여기 천안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성장했어요? 바로 전철, 수도권 전철이 연결되면서 성장한 곳이고요. 자, 여기에 보이는 진천하고 음성이라는 곳은 과거에는 되게 시골 동네였는데 오늘날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당진이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여기 제철소가 있기 때문이고요. 아산은 KTX도 통과할 뿐만 아니라 전자조립 같은 것들이 뭐 KTX나 전자기기, 전자조립과 관련된 부분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요 충청지방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도로교통, 철도교통 등이 발달하면서 각 지역과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중심지로서 성장한 곳들이 눈에 띄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세종 같은 경우는 오늘날 그 균형 개발의 일환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만든 것이 세종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줄여서 행복도시라고도 불러요. 자, 다음 충청지방의 인문환경에 대한 내용을 가봅시다. 충청지방의 인문환경을 하나씩 보면 먼저 산업발달을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충청지방의 산업발달을 살펴보면 충청지방은 사실 수도권에서부터 빠져나온 것들로 인해서 특혜를 많이 봤어요. 수도권에서 공장 총량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 이거 배웠었는데 기억나니? 수도권에 공장을 제한을 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만들 수 없는 공장들이 어디에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충청지방에 많이 만들어져요. 이곳으로 공업이 이전되거든요. 교통이 좋으니까 접근성도 당연히 좋을 것이고 중국이랑 가깝다는 점을 살려서 대중국 수출입의 전진기지로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산업과 도시들을 살펴보면 제조업과 첨단산업, 뭐 주요 도시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별표를 좀 쳐둡시다. 이 아이가 아마 위치하고 관련해서 지도상으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볼까요? 제조업의 대표 도시 아산입니다. 아산은 전자부품과 자동차 공업이 있는 곳이고요. 당진은 제철소가 있고요. 서산은 석유화학이 있습니다. 얘네가 거의 쫄라리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쉽게 기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내가 궁리를 좀 했어요. 당진 같은 경우는 제철소거든요. 철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단단하죠. 그래서 단단한 당진의 단젠 제철소가 되겠습니다. 당당하니까 제철소죠. 자, 다음에 서산 석유화학이니까 시오시오시예요. 그래서 서산은 석유화학이다 라고 기억하면 쉽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자, 외우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외우는 방식이 너무 바보 같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다른 방식으로 외우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첨단산업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 봅시다. 첨단산업 하면 가장 충청지방에서 대표적인 곳이 대전입니다. 대전은 대덕연구단지가 있고요. 카이스트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학에서 연구를 같이 수행하기도 합니다. 청주에는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있기도 하죠. 자, 이 외에도 주요 도시들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세종특별자치시, 우리가 아까 행복도시라고 부르는 도시가 있고요. 충남도청은 내포신도시, 오늘날 홍성하고 예산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기업도시에는 태안이 해당하고요. 충주가 해당하고요. 혁신도시는 진천, 음성이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내용은 조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다루어질 내용인데요.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를 분류를 좀 해둡시다. 자, 기업도시는 어떤 느낌이냐면 누가 주체가 되는 거냐면 기업이 대체가 되는 거예요. 기업이 주체가 된다. 그래서 기업이 주체가 돼가지고 그 특정 산업을 개발하는 건데요. 뭐 관광 레저형, 지식 기반형 이런 형태로 기업이 주체가 돼서 모든 지역들을 고르게 개발하고자 하는 거, 균형 개발이거든요. 이것이 기업 도시입니다.
자, 이와 상대적으로 혁신도시는 누가 주도가 되는 것이냐면 정부가 주체가 되는 것이에요. 정부가 주체가 돼가지고 공공기관을 수도권이 아닌 곳으로 옮겨서 혁신 여건을 만들고 주거 환경을 만드는 미래형 도시를 지향합니다. 얘 또한 비수도권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균형 개발의 일환이에요. 자, 앞으로 하나씩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충청의 제조업 대표 도시들을 정리를 해봅시다. 아마 이런 형태로 그래프나 자료를 바탕으로 시험에 출제가 될 거예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아산 같은 경우 어떤 제조업의 출하액이 눈에 띄시나요? 바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통신 장비, 그리고 자동차 트레일러, 이런 것들이 눈에 띄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아산은 전자부품, 컴퓨터와 같은 통신 장비 제조업이 메인이에요. 그리고 자동차 공업도 서브로 같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서산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자, 서산은 아까 뭐가 유명하더라? 석유화학. 그래서 서산에 보니까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그리고 뭐 석유 정제품,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서산은 화학물질, 석유 정제품, 그래서 석유화학이 발달한 곳이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서산의 메인은 석유화학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당진 보겠습니다. 당진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눈에 많이 띄시나요? 보니까 1차 금속이 눈에 많이 띄는 거 보이죠? 여기서 그리고 금속 가공 제품, 이런 것들이 눈에 띄네요. 자, 여기서 말하는 1차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제철을 이야기합니다. 이 1차 금속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철이 자동차나 다른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얘는 1차 금속, 바로 제철소가 있는 당진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에서 이 자료들을 다 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아산인 거 안 알려주고, 서산인 거 안 알려주고, 당진인 거 안 알려줘도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인지 맞출 수 있다면 이와 관련된 문제는 어떤 형태가 나와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플러스 위치까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청지방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건데요. 자, 이 부분을 마저 마무리하고 간단하게 종료를 합시다. 자, 여기에 있는 이 그림 보이시나요? 잘 보이게 해볼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요, 충남도청의 이전을 보여주는 자료예요. 자, 충남도청이 처음에 어디에 있었을까? 이 자료를 보니까 원래 어디에 있었다고 나오니? 대전에 있었다고 나오죠. 글씨가 이상하네요. 자, 원래 대전에 있었던 충남도청이 오늘날 홍성과 예산 쪽으로 옮겼습니다. 몇 년도에 옮겼냐면 2013년도에 옮겼어요.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곳을 내포 신도시로 개발하면서 오늘날 홍성과 예산 쪽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남아있는 이 자료는 보너스 자료인데요. 충청지방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역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태안 보이시죠? 여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서산 많이 나와요. 당진 많이 나오고, 아산, 천안, 진천, 음성, 충주, 단양, 청주, 세종, 대전, 금산, 그리고 보령, 그리고 홍성과 예산, 그리고 얘네들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시험에 다 나오는 것 같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겠지만 오늘 공부한 것만 바탕으로 정리하면 주요 도시들을 고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서산, 우리 뭐 할 때 배웠더라? 석유화학 할 때 배웠어요. 당진 뭐 할 때 배웠더라? 제철소 할 때 배웠어요. 아산 뭐 할 때 배웠지? 전자부품 할 때 배웠고요. 천안은 수도권 전철, 진천 음성은 혁신도시, 홍성 예산은 충남도청, 세종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대전은
첨단 산업 연구 이러한 것들로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게 치면 나머지 것들은 정말 몇 개 안 됩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만 정리해 볼까요? 태안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구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신두리 해안사구예요. 그리고 이 해안사구 뒤편으로 습지가 있는데, 해안습지가 있는데, 이 습지 이름이 너무 예뻐요. 뭐냐면 둥습지예요. 둥. 그래서 우리나라 최대의 사구인 신두리 해안사구가 있는 태안. 그리고 보령은 또 뭘로 유명하게, 혹시 이거 아시나요? 머드 축제라고 이 외국인들이 열광하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뭐 충주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세요? 와, 중원 고구려비를 떠올렸다면 한국사 1등이야. 그래서 이 고구려의 기상을 받은 그 무술 축제를 여기서 합니다. 각종 세계 무술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축제 겨루기를 하죠. 자, 다음 단양은 또 뭐가 유명하냐면, 단양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 단자가 붉을 단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붉은색의 토양이 나타나는 카르스트 지형이 나타나요. 자, 그리고 금산에 또 유명한 게 뭐 인삼 같은 것들이 있고, 이 외에도 다양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습지상에서 잘 확인해서 정리해 두면 충분할 것 같아서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세한 내용들은 질문이나 댓글을 통해서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 모두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